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용적률 혜택은 몇 개의 단지에 얼만큼 주어질지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단지 선정은 늦어도 27년까지는 지정되어야 한다는 인사이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앞으로 매년 지정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소유주들 동의율이 높은 아파트 단지에 한해서 재건축 순번을 부여하고 그 대신에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될 아파트 단지를 매년 지정한다는 내용이고, 그 첫 번째 연도에 선정된 단지가 바로 선도단지로 이름 불리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한 재미있는 국토부 발표 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이것이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5월 22일 국토부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에서 초기 선정 규모와 함께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거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을까봐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초기 4년 안에 선정되는 단지와 그 이후에 선정되는 단지는 용적률 혜택을 받는 혜택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선도단지에 꼭 선정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초기 4년 안쪽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 아파트 추진위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1기 신도시들의 대부분의 그래프 양상이 선도지구 1년차에 많이 지정하고 2, 3, 4년차에 줄이다가 5년차 이후에는 많이 늘리죠. 이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맞고요. 분당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량을 표로 정리한 자료인데요.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 물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초기 선도단지는 8,000가구에서 최대 50%까지 고려시 12,000가구까지 선정 계획이고, 2, 3, 4년 차에는 6,000, 5,000, 5,000으로 줄었다가 5년 차부터는 9,000세대에서 11,000세대로 많아집니다. 이거 바꿔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고 가정하면 27년부터의 이주 예정 물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24년에서 3년만큼 더해서 얘를 이주 예정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물론 각 연도에 선정된 단지들이 모두 다 비슷한 속도로 재건축 추진을 해서 3년 후 이주 순서도 모두가 똑같진 않을 테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3년을 더해서 이주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첫 해에는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율 높은 단지들을 충분히 뽑아서 이 중에 한 단지 이상이 27년 전후로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1차 목표는 성공한 거니까 첫 해에 많이 지정하는 건 그렇다 치고, 2년 차에서 4년 차에는 적게 지정하고 5년 차 이후에는 많이 지정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아파트를 짓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당에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약 10만 가구가 재건축을 모두 다 끝냈을 때 총 가구 수가 약 30% 정도는 늘어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안정화될 테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 이주 멸실 물량만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입주 물량은 없으면서 아파트를 부수기만 하는 이 초기 4년 구간에서는 전세 가격, 매매 가격 폭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5년 차 이후에도 이주 멸실되는 물량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이때는 1년 차에서 4년 차에 착공이 들어간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여서 이 5년 차 이후에 이주 멸실 물량을 이 앞쪽 4년 차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초기 4년 구간에서는 커버를 해줄 물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 차 선도 단지는 예외적으로 반짝 많이 지정했더라도
사실 이 4년 차까지는 조심스럽게 이주를 시켜야 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진행시키면 초기 구간에서 이주 시 전세 가격 폭등이 발생해서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초기 4년 동안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숫자는 적어야 하면서도 이후 5년 차 이상의 이주하는 아파트 세대수를 또 동시에 커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년 차에서 4년 차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소수의 아파트 단지에는 용적률 혜택을 많이 줘서 최대한 세대수를 뽑아내야겠죠. 반면에 5년 차에서 8년 차에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와 9년 차 이상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의 숫자는 서로 비슷하죠. 5년 차에서 8년 차에 진행할 아파트의 용적률을 과하게 높여줘야 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앞쪽 4년 동안의 예상 물량의 합은 약 24,000호이고 중간 4년 동안의 예상 물량의 합은 약 38,000호입니다. 약 1.6배인데요. 분당의 현재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대략 180에서 200%로 가정하면, 그러니까 이 5년 차에서 8년 차의 용적률이 약 200%라면 이것의 최소 1.6배 이상을 초기 4년 동안 선정될 아파트들의 순수한 상한 용적률로서 맞춰줘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약 320%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부 체납분을 제외한 상한 용적률을 320%는 받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까지 고려시 최소 360%에서 많으면 400 초중반까지의 상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이 초기 4년 동안 선정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중간 5년에서 8년 차 선정 아파트들의 용적률 혜택을 아예 안 주긴 힘들 테고요. 초기 4년 아파트만큼 360에서 400 초중반의 용적률 혜택은 못 받더라도 이 5년 차에서 8년 차 아파트들은 300% 중반 전후의 용적률을 주는 선에서 재건축을 진행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연차별로 선정하는 세대수 비율이 1.6배에 따른 상대적인 용적률 차이를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360, 400, 300 중반이라는 숫자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핵심은 이 초기 4년 이전에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최대치만큼 끌어올려서 이후 이주 수요를 커버해 줌으로써 전세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적당히 상향시켜 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예를 들어 350에서 450%의 용적률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이 초기 4년에는 최대한 혜택을 줘서 약 400에서 450%의 용적률 혜택을 주고 5년차 이상으로 갈수록 약 350에서 400%의 용적률을 주는 쪽으로 진행시킬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투자 관점에서 얻어야 할 인사이트는 가급적 초기 4년 안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1년차 선도단지로 선정이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초기 4년 안에, 즉 27년까지는 선정되는 걸 목표로 추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은 초반 1년에서 4년까지 선정된 단지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적률 혜택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1년차 선도지구에 선정되지는 않더라도 최소 4년 안쪽에는 선정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